조건을 먼저 정리해 볼게. 이 조건을 사용해야 되겠지. 너희가 저 정도를 보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된다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건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좌변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런 식을 얻어낸 거야. 근데 너희가 이제 식을 볼 때 자꾸 구하는 걸 자꾸 봐버릇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각각들의 관계를 봐. 그러면 내가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겠지.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어떤 요소로 보는 거야. 그래서 a-b를 라지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게. 그리고 나머지들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성질이 생기는 거냐면 라지 x 플러스 라지 y 더하기 라지 z는 0이다. 이걸 이제 눈치채는 게 중요해. 그리고 조건에서 이것을 이제 대문자 xyz로 표현한 거니까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라지 y 제곱 플러스 라지 z의 제곱은 12. 이런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뭐냐면 라지 x의 4제곱, 라지 y의 4제곱, 라지 z의 4제곱 이걸 구하세요야. 그러면 이제 식이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뀐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하세요가 된 거지 지금. 그럼 이제 어떤 전략, 어떤 순서를 할 거냐면 이걸 통해서 이걸 구할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제곱해서 이것을 유도해 nem으로써 문제를 마무리할 거야. 해볼게. 식에다 바로 넣을게. 난이도 있는 문제니까.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 더 얻어냈어.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제곱해보자. 한번 쓰자 이거.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린 이게 알고 싶은데 이건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이미. 12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를 추가로 알아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이거 알아낼 때 이거 제곱함으로써 우리가 알아내지.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제곱해서 저것을 알아내야 돼. 해볼게. 좀 식이 기니까 바로 할게. 이거 2개 곱하고 그리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다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정리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해보자. 대입을 해보면 36은
지금 x 플 y 플 z가 0이니까 뒷부분 날아가 버려. 그래서 0 돼버려 뒤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 대입해볼게. 1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그냥 7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식이 너희가 조금 전략을 못 잡을 수 있어. 이게 눈에 바로바로 보이지 않고 좀 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 좀 하면서 특수 상황이 생기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 지금도 XYZ를 어떻게 구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0이어가지고 얘를 몰라도 되는 상황이 출현하게 된 거거든 지금. 이게 만약 0이 아니었으면 이제 이걸 못 구하게 되니까 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시도해 봐야 된다.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직사각형의 성질이 포인트거든.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으면 이 길이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잖아.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랑 같아진다를 사용해줘야 돼.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똑같아져. 그래서 이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지는 거다. 이 길이랑 같으니까. 그게 일단 발상적인 포인트야. 그래서 일단 써줄게. 대각선 길이 같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길이 HI의 길이가 반지름인 6인 거야. 이거 이제 바로 사용할 거야. 자, 여기서 PI를 X라고 잡을게. 그리고 PH를 Y라고 잡을게.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8분의 1 곱하기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되겠지. 순서를 책의 순서대로 하자. PH를 X로 잡고 PI를 Y로 잡자. 자, 그럼 그림상에 여기가 X가 되고 여기는 Y가 되는 상태지 지금.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가 1이다를 사용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선들을 그으면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겠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1, 여기는 y 빼기 1. 그러면 접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이 y 빼기 1. 여기도 y 빼기 1. 마찬가지로 여기는 x 빼기 1. 여기도 x 빼기 1. 그러면 x 빼기 1 더하기 y 빼기 1이 반지름인 6이랑 똑같겠지. 이 길이가 반지름인 6이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랑 y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x 플러스 y는 8. 자, 그리고 조건에서 6을 다시 한번 사용해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빗변의 제곱인 36이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구해주면 돼. 계산해 볼게. 일단 xy부터 구해내자. 좀 고난이도 문제니까 선생님 식을 안 쓰고 그냥 바로바로 숫자에다 대입을 할게. 88, 64. 64는 36 플러스 2xy. 그러면 14. 그래서 xy 값 나왔고 이건 한번 쓸게. 는 8의 세제곱. 숫자가 크면은 계산을 일일이 하지 마.
이게 중간에 나중에 어차피 약분될 가능성이 크거든. 8분의 1이 그렇게 수의 크기를 좀 줄여주려고 있는 걸 거야. 그래서 모양으로 잘 갖고 있어. xy는 14, x 플러스 y는 8 이렇게 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8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고, 이것은 8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8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14가 돼버려서 이렇게 계산이 수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8의 3승 이런 거 계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무조건 해야 되는 순간에 봉착하면 그때 해도 되니까. 자, 문제가 좀 생소하니까 한번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돼. 문제를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길이 합 L1 건널비 S1, 두 번째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 L2 건널비 S2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 이런 관계식도 있고. 자, 그냥 문자 잡고 그냥 하다 보면 다 들어맞게 돼 있어. 문자 설정을 해볼게. 여기 X, 여기 Y, 여기 Z 잡자. 일반적이니까. 소문자 X, Y, Z로 잡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면 X 되고 Y 되고 Z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가 돼. 자, L1을 XYZ로 나타내 볼게. 그럼 L1은 이제 모서리의 길이 합이잖아. 그러면 X가 몇 개 있는지 세볼게. X가 하나, 둘, 세 개. X가 3개 있지. 3X. Y가 몇 개 있는지 세볼게. 하나, 둘, 셋, 3Y. 자, 그러면 이거 다 셌고 이거까지 센 거야. 3x 플러스 3y. 자, 그리고 z 세보자. 지금 z가 하나, 둘, 셋, 3z.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셌고 이렇게까지 셌어. 그러면 안 센 거는 이 삼각형의 둘레만 안 셌지. 이 삼각형의 둘레를 이제 세줘야 돼.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나머지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 y, z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거야. 자, L1은 됐고 L2도 바로 가보자. L2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역시 삼각형의 둘레야.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플러스 얘 똑같이 자, 그러면 L1 마이너스 L2는 2 이렇게 되는데 조건에서 28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이 정보는 x뿔 y뿔 z에 대한 정보였던 거지. 중요하니까 박스 쳐놓자. 자, s도 사용해 볼게. 그럼 이제 s라는 건 건널비니까 건널비 잘 세자. xyz에는 얘는 2분의 xy지. 그래서 2분의 3xy가 되겠지. 그래서 S1은 2분의 3xy 더 세야 돼. 자, 지금 이 밑면과 여기 센 거야.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좀 세자. 옆면에 이거 넓이가 xz, 이거 넓이는 x yz였네. 아까 얘가 yz, 얘가 xz 쓰자. 자, 이렇게 세졌고 그럼 이제 안 센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잘려있는 부분, 이거 안 셌어. 이면. 그리고 이면도 안 셌고
그러면 이 면의 넓이는 xz의 절반, 2분의 3 xz. 그러니까 여기 2분의 3 xz였다. 마찬가지로 2분의 3 yz가 되고. 그럼 여기 지금 잘 보면 식이 이뻐. 순한데. 그리고 이제 안 센 게 뭐냐면 이 단면의 넓이를 안 쟀어. 이 단면의 넓이를 우리 S1-S2 할 때 이제 여기서 빠질 게 뻔하니까 굳이 표현하지는 말고 S라고 표현을 해. X, Y, Z로 표현 안 하고 S나 다른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할게. K라고 표현해 볼게. 이 넓이를. K. 쓰자 한번. 삼각형 AFC를 K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S1이 되고 S2는 똑같이 이제 세주자. 그러면 XY 반쪽, YZ 반쪽, ZX 반쪽이야. 거기다가 이제 K도 더해져 있겠지. 그러면 S2, S1 빼기 S2는 그냥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에 대한 정보였던 거네. 그럼 얘도 중요하니까 박수 쳐놓고. 그럼 결국은 문제는 이 정보랑 이 정보를 줄 테니까 이걸 구해봐 라는 거지. 그럼 AC라는 건 뭐 피타로 표현하면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제곱까지 했으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 얘도 동일하게 이제 대칭형 순환형으로 계속 이루어지겠지. x, y, z는 바뀌어가지고 계속 같은 모양일 거야. 다 쓸게. 실수 안 하게 안전하게. CF. 그럼 결국은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조건들을 다 해석을 하면 이렇게를 통해서 얘를 구하세요처럼 돼버린 거지. 그럼 이제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문제가 돼버렸죠. 계산해 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귀납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이걸 먼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연역적으로 생각하면 즉 뭔가 논리를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답을 이제 순서대로 구하기 위해선 얘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쓰자. 바로 갈게. 1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61이야.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 이 정도는.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74의 2배니까 1, 4, 8, 148이 되겠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문자 잡고 하면은 그냥 다 들어맞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일단 항등식을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런 2차 식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런 식이 돼. 식을 이렇게 끊어봐야 돼. 나누어지는 식, 나누는 식, 목, 나머지 이렇게 끊어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차수를 줬으니까 차수 추론을 좀 해야 되거든. 이게 최종적으로 3차야.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최고차항이 출현할 텐데 여기가 이미 2차니까 여기가 1차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통해 해봤더니 이 부분이 1차 식이구나.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기 때문에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수가 돼야 되겠지. 차수가 1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일단 차수 판단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1차라는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fx가 2차라는 정보를 통해서 fx가 2x제곱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뒤에 뭐가 더 붙어 있겠지 아마. 그러면 이걸 이제 잡아주자.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을게.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상수가 된다를 또 사용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fx 플러스 x gx를 조금 정리해 보면, 대입해 보자. 하고 gx야. 근데 gx는 이제 1차식이란 말이야, 조건에서. 그런데 이게 전체가 상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그 상수를 r이라고 선생님이 잡아버릴게. 라지 r로 이렇게 잡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r은 상수야.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 식이 상수항 빼고 다 날아간다는 소리잖아. 상수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했을 때 1차식이 어떻게 될까를 추론해버리는 거야. 이거를 문자를 또 잡으면 문자 너무 많아져서 너희 계산할 때 힘들어지거든. 상수라는 표현이 지금 적당할 것 같아. 그래서 봐봐, x제곱이 최종적으로 소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지. 이 gx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래서 gx를 추론하고 있어 지금. 자, 그리고 x의 개수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야지 얘랑 만나서 x도 날아가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상수는 그럼 뭐가 되냐면, 전개해봐. 이렇게랑 얘랑 날라가. 이렇게랑 얘랑 날라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건 b야. 그래서 이거는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r이 b라는 걸 우린 지금 알아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gx라는 애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b가 되는 것까지도 확인했어. 자, 이때 이제 처음 식에다가 다 대입을 다시 해보자. 그러면 fx에다가 이 식에다 대입한다는 소리야. fx는 이렇게 되고, gx는 이렇게 되고, fx 대입을 하면 나머지 상수인 b 이거가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2거든. f-2만 딱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특정될 수도 있는데, 상등식이 있으니까 특정이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특정해 봐야 돼. 해볼게. 최고차항 개수 같은 거 추론하면 돼. 지금 이거 다 전개해서 그냥 개수 비교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건 조금 이제 너무 불필요한 연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좀 저격해. 나 지금 a랑 b만 구하면 되잖아. 여기서 최고차항 개수를 저격해.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4x 세제곱이야. 이게 좌변의 최고차 항이야. 3차 항이지. 우변의 최고차 항은 ax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일단 a는 결정났어. a는 맞아요. 그럼 이제 b만 결정내면 돼.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상수항을 보자. 상수항이 제일 편하니까. 좌변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ab 이렇게 생기지. 우변의 상수항은 여기서 한번 생기고 얘랑 생겨. 그래서 4b야.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지 지금. a에다가 마사를 대입하면 식이 이제 성립해버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아니야. 그럼 이제 다른 개수를 더 보면 돼. 그럼 x제곱의 개수를 한번 시도해볼게. 그럼 좌변의 x제곱의 개수는 얘랑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 2번 생겨.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2a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생기고 우변의 x제곱의 개수는 얘랑 얘랑 만났을 때 한 번, 얘랑 얘랑 만났을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만 생겨. 그래서 마 3a x제곱 그리고 b x제곱 이렇게 두 번만 생긴다. 그래서 마이너스 4a는 마 3a 플러스 b 다시 말해서 b는 마이너스 a 그러면 b는 4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 fx 자체가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fx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2니까 대입해서 구하면 돼. 그러면 8, 20 이렇게 되겠지. 그냥 천천히 항등식 만들어서 해석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차수 추론을 통해서 모양을 잘 잡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머지의 정의에 관련된 거거든. 이제 나머지 정리에 이 부분은 이 식이 핵심이야. 그래서 이 식을 잘 해석해야 되고 차수 추론이 이제 주요 내용이었던 거고. 첫 번째 조건을 사용하면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서 가자. 순서도 굳이 이렇게 쓸게. 이 식으로 나눴을 때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똑같대. 그럼 몫을 qx라고 잡으면 나머지도 qx가 되겠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qx는 나머지의 정의에 의해서 2차 이하가 돼야 돼. 3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두 조건을 사용해서 f1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안 썼고 이것도 아직 안 썼어. 그러면 이걸 먼저 좀 써보자.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면 72는 2. 가 되고 q2 값에 대한 정보였네. q2는 9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보를 써야 돼. 이 정보를 안 썼어.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 식을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를 나눠 떨어진다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이런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fx 빼기 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0 되게 이렇게 된다라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을 유도해서 사용해 줘야 돼. 그러면 fx-x라는 식을 유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에서 양변을 x로 빼. 그러니까 연산의 개연성은 저런 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야 돼. 근데 얘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미 나눠 떨어져. 그러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져야 돼. 혹은 아예 0이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어. 얘 지금 몇 차인지 특정은 못해. 2차 이하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얘가 지금 0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아니면 얘가 얘를 인수로 갖고 있거나 혹은 얘가 얘로 나눌 때 나눠 떨어지거나 같은 표현이었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qx-x가 0일 때를 다뤄봐야 돼.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한다면 q2 x에 2를 대입하면 q2는 빼기 2는 제로인 거고 q2는 2인 건데 우리가 아까 알아낸 이 정보와 모순돼. 그러니까 이럴 순 없는 거야. 안 돼. 그러면 0은 아니었던 거지. 그럼 qx-x라는 애는 0은 아니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는 식인 거야. 얘를 인수로 가져.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qx가 2차 이하였는데 2차라고 판가름이 된 거지. 여기서 0은 안 된다고 됐으니까. 그래서 얘를 a라고만 잡자. 이미 2차가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x를 가지면 안 돼. 그럼 2차보다 커지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qx라는 애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q2가 9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x에 2를 대입해 볼게. 그럼 9는 그래서 a 값이 결정났지 1로. 그러면 이 순간에 qx가 결정 나버렸어. qx를 업데이트 한번 하자. 근데 그래, 업데이트 하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정리 한번 할게.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건 F1이었어. F1은 첫 번째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냥 구할게. F1은 여긴 다 0되고 Q1과 동일해. Q1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이어서 4가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반복해서 연습을 해놔야 돼. 자, 이 식을 x로 나눈 나머지가 얘다. 이걸 첫 번째 정보라고 표현할게. 같은 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이 얘다. 이걸 제 두 번째 정보라고 표현할게. 항등식으로 만들자, 첫 번째 정보를. 몫이 있고 나머지가 두 번째 정보도 일단 쓰고 갈게. 몫이 있고 나머지가 똑같이 이거야. 근데 이제 항상 차수 봐야 되거든. 얘가 지금 gx는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식이야. 그리고 지금 이 식을 어쨌든 다항식인데 1차로 나눴으니까 얘가 상수가 돼야 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는 상수가 돼야 돼. 그 상수를 r이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서 fx를 이제 특정해 줄 거거든. 상수만 모른 채로 드러나거든. 정리해보자. 자, 일단 fx가 이 정도로 알아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보를 보면, 그러면 여기가 그냥 상수 r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r. 그리고 이제 여기를 추론해 줘야 되거든. 이제 이 두 번째 식을 좀 업데이트를 해볼게. 이제 두 번째 정보를 아직 안 쓰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거야. 얘를 업데이트 해보면 나머지 여기가 r인 거는 우리가 확인됐지. 그 첫 번째 정보에 의해서 그냥 r 이렇게 상수야. 그런데 봐봐, 이제 여기 봐야 돼. gx가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식이래. 그러면 얘는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식이고 fx는 최고차함계수가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x 세제곱하고 출발해야 돼. 최고차함계수가 gx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론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우변을 전개했을 때 x 세제곱하고 출발해야 되니까 여기가 그냥 단순히 x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r만 특정하면 되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r이 드러나게 될 텐데
계산해보자. 음, 1 대입해볼게. x에다가. 그럼 f1 플러스 g1은 1 대입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 1이니까 1이야. 1 플러스 r이야. 그러면 f1이라는 건 r 마이너스 6인데 여기 fx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다시 f1을 해보면 6 마이너스 2r이 되겠지. 여기서 온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r이 결정났어. r 빼기 6은 마이너스 2r 플러스 6. 그러면 3r은 12, r은 4. 이렇게 r이 4라고 결정났고 fx 자체가 그럼 결정나버린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3. 이거였어. 이거 마지막에 좀 왔다 갔다 해서 잘 이해 안 가면 이거 그냥 넣어버려. 넣어버려도 생각보다 쉬워. 이거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서 그럼 이제 G1이 7이다 사용하면 이제 R이 결정 날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선생님 마지막에 좀 연산을 줄이려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해 안 가면 그냥 대입하면 돼.